네, 오늘을 구독합니다. 스페이스 매거진 오늘의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지난밤에는 비가 정말 무섭게 내리더니 오늘 낮부터는 다시 또 개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강한 햇빛에 쏘였을 때 걸리기 쉬운 온열 질환이 일사병이잖아요. 일사병에 걸리면은 그 물에 적신 수건으로 좀 덮어주고요.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 산이나 바다에 갔다가 찰과상을 입는 경우도 많은데요. 출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건으로 꾹 눌러서 지혈을 한 후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윤주 씨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야외에서 이제 뱀이나 벌레에 좀 많이 물렸었거든요. 뱀이요? 네, 물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뱀에 물렸을 때는 이제 상처 부위를요, 흐르는 물에 씻어준 다음에 헝겊이나 그 수건으로 상처 부위 위를 묶어서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고요. 또 벌 같은 거가 쏘였을 때는 이제 벌침을 제거한 다음에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더위가 심한 한낮에는 일광 화상을 입기에도 쉬운데요.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모자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여름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수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인 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가해지는 노인 학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춘함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또 노인 학대에 대한 이슈를 추적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9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한의사를 만나보고요. 또 우리 민족의 한과 애환이 담긴 아리랑을 원주에서 만나봅니다. 끝으로 또 전북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떠나는 환경여행까지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오늘은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전 MBC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추남을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아까 이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복지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와 함께 노인 학대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인데요.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된 노인 학대 건수가 6,774건이고요. 그중에서 대전이 624건이 됐습니다. 629건을 차지했는데요. 노인 학대의 진실 그리고 또 현실,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궁금한 이슈, 놓칠 수 없는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는 고령사회의 그늘 노인 학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이 전화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란 뜻입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함입니다. 여러분, 1577-1389 이 번호를 아시나요? 바로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요즘 노인 학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슈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충남에서 60살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는 551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곳은 대전의 노인학대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데요. 네, 대전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지금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니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우리 저기서 노인학대 관련해서 신고 상담 전화를 하면 전부 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대표 번호는 1577-1389번인데요. 대전 내에 있는 어르신께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 기관으로 전화가 돼서 저희가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최종적으로 이곳에서 피해자를 상담 보호합니다. 그런데 학대 사실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학대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은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내 가족 일이고 집안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밖에 드러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르신을 뵙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르신이 아니야, 괜찮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걸 강제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난해 신고 접수된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의 학대가 88%나 되는데요.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와 아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자 학대보다는 아들 학대가 비슷비슷했었지만 약간 우위에 있었거든요, 아들 쪽이. 근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보다는 배우자와 같이 둘이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그 학대 행위 부분들이 배우자가 좀 많이 퍼센트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또 가족이 구심점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상실되고 또 노인에 대한 경시 이런 풍조가 좀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존만큼 뭐 존경하거나 또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알아주는 그런 태도보다는 저희가 찾아갔을 때도 아들에게 학대당한 할머니 한 분이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요. 학대로 인해 불안함과 우울함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상담하신 어르신은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예, 저희 지금 방금 상담하셨던 어르신께서는 다른 자녀분께서 저희 기관으로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그 학대 행위자인 자녀분이 강박증 등의 그런 정신질환이 있으셨고, 어르신께서는 학대 행위자에게 외출이나 식사, 또 심지어 이런 화장실 사용하시는 부분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좀 통제를 받고 계셨고요. 가족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 매맞는 노인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학대를 당한 뒤 방치하면 재학대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통계 기준에 따르면 전체 학대 행위자의 12.7%가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14.5%는 정신분열이라든지 우울장애 아니면 지적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으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가 심해 분리가 필요할 경우 따로 마련된 쉼터에서 최대 4개월간 의료 지원과 치유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데요. 상담 종료 후에도 귀가를 원치 않는 경우 공동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시다 보면 자기 효능감도 많이 회복을 하시게 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많이 회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인 학대가 심각해지면서 예방교육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양로원과 경로당,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생긴 크고 작은 학대를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받거나 신고할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큰일 때문에 사람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아요.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 틀어지는 거고, 작고 사소한 것이 사실은 삶에 있어서 행복을 주는 게 더 많거든요.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인지가 가능한 어르신들이 인지가 불가능한 어르신이나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한 어르신들이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같은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시설 같은 경우로 그 외부인들이 출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에서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교육을 들어가서 저희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시설학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함과 동시에 시설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방성이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학대도 증가하는 현실. 폭력적 학대도 있지만 언어폭력 같은 정서적 학대가 많은데요. 이웃이나 자녀의 개입이 늦어질수록 학대가 악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이제 시대가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 변화되면서 어르신들도 이런 학대의 개념을 또 알고
알고 계셔서 뭐 정서적 학대라든가 성적 학대라든가 재정적 또 기타 이런 학대 유형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또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르신들이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현장에서도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 노인학대.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신체는 물론 정서적인 부분까지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맞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맞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인식이 좀 개선되고 노인 학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혼자 사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교류가 없거나 그래서 고립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한 번씩 찾아오면 굉장히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 있지 마시고 주로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또 이웃분들과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좀 즐겁게 좀 건강한 삶을 살다 보면 노인 학대 문제에서 조금 더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노인학대, 재학대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 신고 중심 예방 체계를 넘어 앞으로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고령사회의 그늘, 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웠던 건 가족 간에 행해지는 학대가 대부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보다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학대의 빈도가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노출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발적인 학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아까 그 노인 학대 상담 신고 전화가 1577-1389번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1389 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관련 시설에 신고를 해도 화면에 나왔던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되는데요. 일단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를 가게 되고요.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르신 쉼터로 모시게 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네, 1577-1389 이런 적극적인 신고 외에도 다른 예방법이나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서는 경로당과 양로원 그리고 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무엇이 노인학대인지 또 대처법도 함께 들을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도 또 언젠가는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면에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사각지대는 없는지 좀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정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노후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의 그 노후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실감이 아직 안 나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이제 외모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보다는요. 제가 나이가 먹었을 때 과연 그 나이에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만나보실 분은요. 9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일하시는 한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상상해보자면 안 아프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지금. 운동을 안 하면은 아마 지금 저 요양원이나 어디 병원에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질병에 걸린다거나 옆에 사람한테 폐가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좀 걱정이죠. 옛날 어르신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좀 더 건강하게.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막연한 먼 미래 같기만 한 90대를 누구보다 건강하고 보람차게 사는 사람이 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오늘의 주인공. 부단한 자기 관리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 변정환 원장을 만나본다. 매일 오전 9시 한평생 한의사로 살아온 변 원장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1932년생, 올해 92의 나이지만 평일 오전마다 진료를 볼 만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그를 실제 나이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거 나릅니다. 밤에도 2분 정도. 소위 열이 이거 물을 먹고. 매일 오전에 다 합니다. 아니 힘들지 않아요. 60년간 했는데. 같은 자리에서만 60년 넘게 운영해온 한의원. 올해 초 재개발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다시 문을 열었다. 이제 쉴만도 한 고령의 나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주변의 만류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결국 그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저 나한테는 상관없습니다. 환자가 치료해서 낫는 그 쾌감 때문에 모든 필요가 다 이어지고 사실 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1959년 대학 졸업 후 사글세로 얻은 주택에서 한의원을 시작한 이래 당시 유례가 없었던 한방종합병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까지. 변 원장은 대구에서 한의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은 꿈을 꾸고 막 하니까 숙면을 못 해. 그리고 뭐저 교집으로 얼마나 주려고 그러니까요. 그 꿈이 그래 많대요. 신경이 약해서. 네, 조금 하여튼 이 약 먹고 조금 잠은 조금 나아질 것 같긴 그게 해요. 낫는데 그럴 때 따라서 좀 뭐 줘야 완전히 달라.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온지는 지금 한 보름 전에 한번 왔고요. 두 번째예요.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경력이 있으시고 아무래도 살아가면 뭐 연륜이나 이런 게 사실 무시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추천하시고 하니까. 바늘 땅에서 할 때 20년 넘었으니까 믿을 수 있고 하는데 총장하셨잖아, 그지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시니까 그것만 해도 반 의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 오지요. 부모님은 나를 결혼시키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부모 명령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거절했습니다. 내 지금 결혼한 대신에 나를 공부를 시켜준다면 의사 개업을 해가지고 내가 버려서 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 때 내 그때 결혼하겠고 또 그때 내가 참 모든 비용을 부모님한테 일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선택한 한의사의 길. 그 배경은 한의사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남을 돕는 어진 의사가 되라는 조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걸어온 지난 60여 년의 기록은 변 원장의 큰 보물이다. 원처방집인데 별명으로 비방집이라고 하죠. 한 6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 특히 인기가 있고 환자들이 선호하고 효과를 많이 보는 처방, 환자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처방들을 결국 기록해놨죠. 그 제자들이나 이 자손들한테 앞으로 물려주려고 그런 경험을 다시 사기가 힘들잖아요. 비여사하니 추색 보게 큰데 사이지 미시 유궁이 여효여 임영효여 기불통이
90대의 고령에도 아직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한 자기 관리. 신선한 제철 채소와 저염식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채식밥상. 변 원장은 수십 년째 채식을 기반으로 70대부터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소식 습관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시는데 고기도 먹고 싶어요. 빵도 먹고 싶어요. 이제 나무 속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안 그래요? 나무 속에 가면 풀 속에 가면 기분이 좋은데, 근데 가까이 하면 좋은 게, 먹으면 더 좋을 건 사실이고, 모두 다 그거를 몰라, 사실은.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는 긍정 에너지와 함께 변 원장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은 가벼운 걷기 운동이다. 그는 매일 아침 1시간 1만 보를 걷는 자신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고 폐 활량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고 멀리 시야를 보면서 눈도 맑아지고 모든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칼지자 걸음으로 걸으면 이거는 잘 넘어지는데 딱 바른 자세로서 정당하게 걸으면 잘 안 넘어져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놓아서 머리를 숙여요. 밑으로. 오전엔 진료를 하며 환자들을 돌봤다면 오후엔 복지관을 찾아 요가와 태극권 등 개인 운동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긴다. 운동을 일상화 하시니까 저렇게 92세까지도 우리 젊잖아요. 사실 원장님한테 비하면 우리는 또 같이 운동을 이래 동반할 수 있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걱정도 좀 했는데 차츰차츰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해춘하신다 싶은 그런 기분을 제가 느낄 정도로 잘하십니다, 지금은. 특히 그가 수십 년간 수련해온 태극권은 물 흐르듯 천천히 움직이면서 신체의 균형을 잡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줘 고령층에게 효과적인 운동이다. 거기에 매주 한 번씩 주민들을 위한 주역 강의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는 변 원장. 올 가을엔 한평생 한의학자로 살아오며 또 하나의 일생의 업으로 생각해온 대한의보감 출간도 앞두고 있다. 구순의 나이에도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온 그에게 장수와 건강은 어떤 의미일까? 겨울에도 내복을 안 입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마음이 해탈해져가지고 내 자신의 결국 마음 하나에 남은 생명이 좌우되는데 그것을 긴장을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몸은 조금 차게 하는 편이죠,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이죠. 모두 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 만사가 전시다 모두 다 마음이 굳건하고 마음이 온전하고 마음이 결국 좀 제대로 딱 깨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 언제나 젊은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자신의 소명을 다해온 변정한 원장. 앞으로도 스스로 실천해온 건강한 삶과 의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길 바라본다. 네, 올해 연세가 92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나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보니까 이제 저염 식단도 있고 제철 채소도 있고 걷기 운동.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저도 이런 게 진짜 속속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채소와 하루 한 끼 식사만으로 저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대단하고요. 저는 식단은 따르기 힘들 것 같지만 태극권과 요가 이런 운동들은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오전에는 진료를 보시고 오후에는 산책과 운동을 하신다는 우리 변정환 한의사인데요. 마지막에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는 그 말씀이 저도 참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지역사회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페이스 오늘은 저희는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대전 MBC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로 떠나볼 텐데요. 박창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민족의 한과 애환이 담긴 노래하면 아리랑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원주에서는 아리랑이 아니라 어리랑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원주 아리랑은 어떤 노래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시작하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같은 아리랑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진짜 궁금한데? 원주에도 근데 아리랑이 있나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있는 아리랑. 지역마다 다양한 가사와 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원주에도 원주만의 아리랑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 어리랑인데요. 그 가치를 찾아내고 지키고 함께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원주시 계운동, 원주의 아리랑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입니다.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이죠. 원주에 아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알려주세요. 원주의 어리랑 도대체 어떤 거예요? 예, 원주 어리랑 그때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보통 아리랑들이 많은데 원주는 아리랑이라고 하지 않고 어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렴이 어리랑, 어러리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어리랑 어러리요, 어리랑.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진다는 의미가 있는 우리의 대표 노래 아리랑.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도 다르고 부르는 정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원주는 어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가사에 원주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그 속에 삶이 담겨 있는데요. 원주 어리랑은 어떤 특색이 있는 아리랑일까요? 박자를 생각을 하면 금방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글자는 어리랑 세자인데 박은 오박입니다. 그래서 8분의 10박자 엄머리장단이라고 하는데 어리랑은 오박. 어리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리랑 시작. 어리랑.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냉정하게 원장님 저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제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목소리는 저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냥 해주신 말은 아니시겠죠? 보통 이제 기존에 많이 들었던 아리랑들이 저절로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민요는 자꾸 듣고 접해야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원주 어리랑 예능 보유자인 남강현 전수자도 원래는 경기 민요 이수자인데요. 원주 어리랑에서만 느껴지는 지역 특색에 푹 빠져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항상 그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소리는 그 지역의 삶의 이야기, 자연적인, 지리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정감이 가고 좋죠. 대개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승되고 재창조되어서 그 역사와 과정을 확실히 찾을 수가 없는데요. 원주 어리랑은 보존 전승 체계가 확실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원주 예총회를 갔는데
거기 1997년도에 발행한 치약 예술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원주 어리랑 사설이 실려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자료를 제공을 하신 박희완 어르신을 제가 뵙게 돼서 마을에서 박홍일 어르신이 부르시던 노래를 듣고 박희완 선생이 발굴한 원주 어리랑. 이후 원주 어리랑은 그 가치를 알아본 남강현 씨가 원주의 터를 잡으면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구전으로 전해진 이 소리를 꾸준히 전승 보존해온 노력 덕분에 2015년에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도 원주 어리랑 보존회 회원들은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노래 부르며 원주 어리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리랑에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해온 우리네 사람들. 원주 어리랑 보존회 회원들에게 오늘 부르는 아리랑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요. 똑같은 오늘 아리랑을 불러도 화창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쁠 것이고 오늘 기분이 뭐 우울하고 슬프면 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연이 있거든요. 지금 촬영일에. 오늘의 아리랑의 느낌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랜만에 참 공연을 올려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하고 서로 흩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좀 힘이 나고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재능을 앞지른다. 그렇지. 좋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제가 갑자기 뭐라냐고요? 명창이 되기 위한 길은 너무나 길고도 험난한 것. 어리랑 어러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리랑 저도 무대에 오를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자, 이제 제2회 원주 어리랑 공연이 열릴 시간.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 무대에 욕심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짜잔! 힘들게 갈고 닦은 아리랑. 과연 사부님의 눈에는? 어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유, 탈락이네요. 얼쑤! 원주 시민으로서 원주 어리랑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요에는 우리의 잊혀져가는 삶의 방식이 담겨 있어 더욱 계승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 이 풍습이 못 신고 논 메고 이러는 게 애들한테 후세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와, 진짜 어머니는 색이 너무 예쁘시다. 그렇죠? 네, 예쁘죠. 네, 오늘 공연하러 오셨잖아요. 네. 원주 분이세요? 아니에요. 횡성 우천면 정금리에 해다지 마을에서 왔어요. 해다지 마을 유명하죠. 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횡성에서 왜 또 여기까지 공연하러 오셨대요? 횡성 토성미녀 어러리. 네. 그거 좀 와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횡성 어러리야. 네. 어러리 어러리 좋다. 어러리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공연 준비하시는 걸 살짝 봤는데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 분이 이렇게 딱하니 계시니까 어제가 궁금해서 조금 여쭤보려고요. 혹시 어떻게 보존회 활동 같이 하시게 됐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남강현 선생님께 이제 소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남강현 선생님이 원주 어리랑 소리를 이제 발굴해 내시면서 그때부터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원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주 어리랑의 소리를 들으면
뭔가 한도 있고 또 구수한 맛도 있고 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원주 어리랑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함께 불러요. 원주 어리랑.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원주 어리랑. 이제 함께 배우고 부르며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사라져버렸을지 모르는 소중한 우리의 소리죠. 원주만의 자연과 문화, 삶의 정서를 담고 있는 아리랑. 마음을 담아 소통할 수 있는 아리랑. 원주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불러야 할 아리랑. 어리랑 어리랑 어러리요. 우리의 소중한 원주 어리랑입니다. 그동안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은 많이 들어봤는데 원주 어리랑은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부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구슬프기도 하고 신나기도 한다고 하니 더 재밌는 것 같고요. 시민들의 건강과 희망을 기원하는 아리랑 앞으로도 잘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사실 강원도 하면은 이제 정선 아리랑이 제일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원주 어리랑, 횡성 어러리까지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민요가 있다, 아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많이 불려지고요. 또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제 새만금 생태단지로 떠나볼 텐데요. 이곳에는 방조제가 들어오면서 생태 여행단지로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환경을 생각해보는 생태 여행을 할 수 있는 새만금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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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몸치 소민이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이게 뭐야? 바로 ESG 환경입니다. 오늘은 환경 여행을 하러 이곳에 왔어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인간이 들어가 보는 여행. 환경과 공존하는 법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ESG 실천 환경여행 떠나볼까요? 미스터리 서클처럼 오묘한 이곳은 까꿍! 아니, 이 귀요미들은 뭐야?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궁금하시죠? 쉽게 가르쳐드릴 수 없는데. 어디인가요? 히히, 몰라요. 뭐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해줘요. 보셨죠? 네. 예, 여기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이고요. 네. 작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개장을 해서 현재 1년 되었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는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는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호, 궁금해. 가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기 방문자 센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우리 단지가 조성되는 과정부터 이곳의 핵심 보존지구인 습지, 그리고 탐방객분들께서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비치해 놓은 곳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 환경 생태 단지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한눈에 볼 수 있군요. 네, 딱 축소판입니다. 이곳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를 한눈에 미리 알 수 있는 곳인데요. 한쪽에 생태 도서관도 있어 책으로도 환경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달려 달려! 달리면서 외래종을 먹는 게임. 우리 생태계를 위해 달려!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생태단지에서는 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습지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거죠. 생태단지 한눈에 보러 갈까요? 이거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의 계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천국의 계단. 천국 맞네요. 아니 생태단지가 한눈에 다 보여요. 네, 아름답죠? 와, 네. 이곳에서는 습지와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둘러볼 수 없을까요? 당연히 둘러볼 수 있죠. 제가 소민 씨를 위해서 자전거를 준비해놨어요. 그 전에 잠깐만요. 우리 생태단지를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스탬프 미션을 수행을 하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거든요. 빨리 가요, 선생님.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고고고! 신이냐 애템 신이냐. 드넓은 생태단지는 자전거를 타고 미션 수행을 하면서 즐겁게 탐험할 수 있는데요.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두 바퀴로 곳곳을 누벼봅니다. 자, 소민님 오른쪽에 습지가 보이나요? 저게 다 습지. 네, 갈대숲에 가려져 있는 게 모두 습지예요. 이 습지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인 거죠, 우리 습지에서는.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근데 이 바닥에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보셨어요? 눈도 좋으셔요. 이곳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의 발자국이에요. 도장 꾹! 야생동물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발자국 찾기. 발자국의 주인을 찾는 것도 이곳의 재미랍니다. 이 발자국은 바로 고라니의 발자국이에요. 고라니. 네. 이곳은 저 습지로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 나 있는 고라니 발자국, 너구리 발자국 외에도 삭, 수달, 검은머리 물대새 등 많은 야생 동물들이 습지에 살고 있다는 흔적이랍니다. 야생동물이 살면서 산책로에 남긴 흔적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겼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이곳의 취지를 살린 것이겠죠. 저기 소민 씨 어디 뛰어가나요? 와! 놀이터예요, 선생님. 네, 신나겠지요. 아니, 저 이 모래에 있는 놀이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곳은 친환경 어린이 생태 놀이터라고 합니다. 친환경 놀이터요? 네네. 왜 친환경 놀이터냐면요. 보시면 양쪽에 자가 발전을 해서 놀이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이 동력이 되는 생태 놀이터. 동식물이 모티브가 됐답니다. 와, 선생님, 달팽이에요. 이거 어떻게 타요? 잠깐만요. 이곳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안전상 어린이들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면 섭섭하겠죠. 자,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짜잔! 오, 이게 뭐예요?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스페이스 네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스페이스 네트입니다. 이거는 성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스페이스 네트를 오르며 놀기. 어린 시절 놀이터의 추억이 제대로 되살아나는데요. 재밌어요,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놀이터에서 제일 신난 사람은 아이들 아닐까요? 빙글빙글 달팽이 자전거 타고 흔들흔들 그네 타며 아이들 얼굴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좋고 애들도 보기에도 너무 색색깔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새만금 환경 생태단지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엔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생샷 찍기에 딱이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달팽이 모양인 이곳. 여기 달팽이 언덕 정자 와구정이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자, 바람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게 정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힐링되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잠깐 그대로 거기 멈춰봐요. 유난히 오늘은 더 아름다워요. 깜짝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심장이 콩닥콩닥 빨리 뛰잖아. 콩닥콩닥 뛰네. 내 심장이 뛰네. 선생님, 저 다 찍었어요. 오, 미션 수행 완료하셨군요. 완료했습니다. 네, 준비된 선물 여기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생분해되는 식물 씨앗이 여기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이거를 화분에다 꼽아서 그대로 심으면 바질이 싹이 터요. 대박. 네. 재미도 재미지만 공부도 되면서 또 환경이랑 더욱더 친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했습니다. 보람찬 미션 수행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아, 실컷 놀았더니 배고파. 기분 내려고 도시락도 싸왔는데 어디 먹을 데 없나? 뭐야, 이런 곳이 있었네? 오! 환경 여행이니만큼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도시락통에 도시락을 싸왔지요.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요즘은 배달 음식이 다 일회용기에 담아서 배달이 오잖아요. 이렇게 다회용기에다가 싸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경도 지키고. 먹은 자리 깨끗하게 정리 정도는 필수. 역시 배운 사람이야. 휴지통이 어딨니? 아니, 휴지통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수민 씨, 저희 환경생태단지에는 휴지통이 없어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반려동물 출입 등, 그리고 식물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포획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습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넓다 넓어. 아, 여긴 걷다 아이들과 써. 와, 진짜 넓네요. 그죠, 넓죠. 근데 선생님, 네. 저 귀엽게 생긴 박스는 뭐예요? 우리 단지가 워낙 넓어서 탐방객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트에 탑승하시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어르신도 아이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카트 타고 탐방하기. 전문 해설사님 설명에 더욱 벨이 굿이네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들이 약간 이렇게 전부 트여 있어요. 그리고 소금기 있는 땅이고 바람이 많다 보니 나무들이 자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우리 같이 버스 관광하면서 체험 다양하게 했잖아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동물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생물들, 바다 생물들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에 대해, 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빨리 오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놀러오세요.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며 지구와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환경여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죠. 네, 요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이제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생태와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둘러보고 자가 발전을 이용한 놀이기구도 이용을 하는 생태단지.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환경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또 스탬프를 다 찍으면 씨앗까지 주니까 더 좋네요. 네, 그리고 배달 음식보다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를 내가 다시 되가져오는 것이 에티켓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여행 잘 봤습니다.
네, 목요일 오늘은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부터 연구소와 관공서까지 챗 GPT 열풍이 뜨거운데요. 이 챗 GPT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또 기초 문해 교육을 통해 6개월 만에 중등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현재는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73세 조남이 할머니를 만나보고요. 그리고 세계의 기증으로 화제를 모은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표작 33점과 이중섭, 박수근 등 근대미술 거장 5인의 작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의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전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면서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과 논산, 세종이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내일 천안 지역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최저 기온은 천안 홍성 23도, 서산은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천안 홍성 32도, 서산은 29도 예상됩니다. 네. 자, 내일 무더운 날씨 보이다가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뭐 장마와 무더위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시설물 관리 잘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